네, 비트코인을 보려면 이스라엘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스라엘 이란 전면전 위기,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걸 보면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얘기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요. 현재 61,400불, 61,000불 이런 수준이죠. 한 달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얼마나 되나요? 아마 보시면 한 달을 기준으로 보자면 9% 정도가 떨어진 그런 걸로 나오는데 9%, 10% 이 정도로 떨어졌겠죠. 근데 이걸 최고점 대비로 보자면 최근에 최고점 대비로 보자면 글쎄요. 한 20% 정도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큰 그림으로 사실 보자면요.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새로운 상승장의 입구 정도에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면 아마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장이 다운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이전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이스라엘 이란 전면전 위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시기가 늦춰지고 올해 금리 인하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위기도 분명히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지금 중요한 건 지정학적인 위기, 이스라엘 이란 전면전 위기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언론 그리고 아랍 언론 알자지라 그리고 미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 현재 상황이 어떤지 추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이스라엘 언론 하레츠의 기사인데요. 보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 가능성 이걸 좀 높게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타냐후 내각이 통제력을 잃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얘기는 네타냐후 내각이 전쟁 내각이 통제력을 잃었다.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강경파들이 네타냐후한테 전면적인 보복 공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네, 아랍 언론 알자지라를 한번 볼까요? 보면요, 이렇습니다. 네,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에 어떤 공격을 할지, 어느 수위로 공격할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런 기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스라엘 언론 더 타임즈, 자, 이건데 바로 이 기사인데요. 더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에서 보도한 이 기사인데, 자, 이거를 이렇게 변환을 시켜보면요. 자, 이 프라임 미니스터죠.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바이든하고 통화를 한 뒤에 이란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보복에 대한 미리 사전 승인한 계획을 보류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이든하고 통화한 다음에 이미 승인된 이란에 대한 보복 계획을 보류했다. 이런 내용인데 바이든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에 무슨 압력을 행사했을지 추정을 해보자면요. 자, 너희들이 지금 이란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격을 해서 이게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 돈과 무기, 미국이 지원하는 거 지금 이거 해주기 어렵다.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바이든이요. 바이든 민주당 정권이 주도를 해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에 무기 주고 돈 주는 지원안 이걸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쯤에 표결을 해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압박을 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걸 보면요. 이스라엘이 미국과 사전 상의 없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한 걸로 그렇게 나오는데 자, 이달 초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을 해서 이란의 군장교 7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란이 이스라엘에 드론 미사일 공격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사건이었죠. 근데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 폭격 직전에야 미국한테 알리고 폭격을 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 놓고 자, 이스라엘이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을 했는데 그 정도로 이란이 그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보복까지 할 걸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바이든 백악관이 바로 이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권에 엄청 지금 열이 받은 걸로 보이는데
이스라엘 이란 전면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름값 폭등할 거고요. 가뜩이나 지금 물가 잡히지 않아서 난리인데 이렇게 되면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 해보나 마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요. 바이든이 돈과 무기만 가지고 네타냐후를 압박을 했는지 그보다 더한 것까지 동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정권이 이란과의 전면전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공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미국이 앞장서고 영국, 독일 등등 미국 우방국들이 또 우방국이라는 나라들이 합세를 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요. 비트코인 가격은 이스라엘, 이란 이 전면전 위기, 이 지정학적 위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도 이스라엘, 이란 전면전 위기가 등장한 지난주 금요일 이후 들어온 돈보다 빠져나간 돈이 많은 상황, 마이너스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배드 뉴스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나름 굿뉴스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된 뒤에 올해 1월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일같이 팔아온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시작했을 때보다 절반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1월에요. 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이 됐을 때 그레이스케일이 들고 있던 비트코인 보유량이 62만 개 정도였는데 이게 31만 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절반 넘게 팔아치워서 이제 팔 물량이 절반도 안 남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전쟁 위기 때문에 며칠 상태가 안 좋지만 블랙록을 비롯한 이 나머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 숫자 53만 개가 이렇게 넘어섰습니다. 네, 제가 보는 관점은요. 이 전쟁 위기에 따른 단기적인 변동 이게 해소가 되면 비트코인 가격도 곧바로 상승세로 돌아설 거다 이런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